네, 오늘 지금 주제는 3기 신도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소를 좀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과연 위기일까 아니면 이것이 기회일까? 하나씩 장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정부가 이 신규 3기 신도시를 딱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신규 택지가 사전에 유출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요. 정부 정치권의 비난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그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 논란 때문에 곳곳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사기를 치는 그런 극심한 혼돈의 카오스의 시장으로 치달았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이 정말 기회라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무려 짧은 3개월 동안 3,600억 원이 넘게 현재는 이 돈이 8,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쪽에 기획부동산의 그 어떤 유혹에 많은 투자자들이 말려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서울 경기권이죠. 3기 신도시가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다른 데 뭐 200건, 300건일 때 이쪽에는 8,200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기회구나라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위기였고 결국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아마 평생토록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을 구입하신 경우가 많다는 거,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또 신규 다시 발표가 됐죠. 추가로. 결국은 또 뭐죠?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이슈가 지금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노의 목소리까지 들끓어서 결국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문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신규 신도시 3기 도시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라는 등 굉장히 좀 복잡하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 데모를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값이 작년 9월달 이후에 2018년도 변동률인데요. 고양시, 덕양구, 동구, 서구, 일산, 파주 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심각한 거죠. 또 1, 2기 신도시 미분양의 아파트는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세대가 2배, 3배 이상씩 커져가고 있다는 점.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집값은 떨어지지. 과연 이쪽 1기, 2기 도시의 사람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좀 한번 살짝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1기는 판교나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베드타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2기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자족 강화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더 가까운 1기, 2기보다 더 가까운 3기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족 도시 또 직주 근접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결국 1, 2기에 남아있는 이런 그 물량들, 미분양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앞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쌓여가고 있다. 결국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없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국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얘기하면서 정부가 계속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게 GTX A, B, C 노선입니다. 이 GTX 노선을 하면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해지면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3기 신도시 30분 이내의 거리 이런 곳에 사람들을 갖다 정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GTX 관련된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 말하자면 교통, 항만, 어떤 커다란 국책 사업들의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 않죠. GTX 노선 하나마다 무려 6조 원 평균가량 이상이 듭니다. 6천억도 큰데요. 6조 원씩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려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토지보상 심사를 통해서 민자 적격성 검토까지 한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빨라도 2년, 평균 3년입니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빼고도 2, 3년이 걸리는데 저거 면제하더라도 앞으로도 이걸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물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GTX ABC 노선이 언제 어떻게 깔릴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단순히 보도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다고 언론 쫓아가서 거기에는 어떤 물건을 사고 땅을 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GTX ABC 노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히나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항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중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1기기, 3기 신도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교통인 것만 같은데 사실은 어떤 도시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도시든 그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살아남고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려면 자급자족형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직장이 많아야 되고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교육, 문화, 쇼핑 이러한 것들이 5가지가 총체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급자족형 도시로 말하자면 지금 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판교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쇼핑센터, 문화센터, 학교, 학군, 교통 모든 게 다 사통팔달 잘 뚫리고 이런 일자리들이 특히 일자리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뚫릴 때, 잘 갖춰질 때 비로소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여러분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GTX, ABC 노선들이 다 뚫리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3기 신도시가 30분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서울 도심으로 모든 게 쏠림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 서울역, 삼성, 수서, 양재, 청량리 이런 쪽, 광운대 이런 쪽에 서울, 용산 보세요. 이게 GTX ABC 노선들이 모두 다 밀집되잖아요. 집중되잖아요. 결국은 서울 도심으로 집중화 현상,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이 또 큰 문제가 2017년도에 물량이 7만 4천 가구 정도가 지금 인허가 실적이 났습니다. 7만 4,984가구가 났는데 2018년에는 무려 3만 2,848가구. 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9년 지금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 서울시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70에서 80%가량을 모두 다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강남은 다 묶어놨죠. 향후 3, 4년 동안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설사 정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꾸고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앞으로 5, 6년 동안은 물건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강남은. 그러면 강북의 일부만 재개발이 되는 걸 한다면 여러분 투자를 어디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량은 분명히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심 현상,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투자처를 여러분이 분명히 제대로 알고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량이 부족한 이상 향후에 분명히 서울 도심 내 아까처럼 쏠림한 현상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결론적으로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의 특정 지구를 더 가속화시키고 상승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부 지역은 이것이 위기로 작용해서 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오히려 그 수요를 더 많은 잠재 수요까지 끌어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현명한 성공 투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꼭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스피노자 얘기입니다. 과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과거에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봄날처럼 이제 싹 트는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지금 늦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한 투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